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펠로시 의장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중국이 반응하는 가운데 정말 방문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결국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뭔가 불확실하긴 한데 뭐가 어디서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겠거든요. 오늘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 일단 크게 뭐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방문한 부분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네.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예요. 그러니까 이전은 그러니까 지난 25년 만에 미국 내에서 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전 사례가 1997년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 그 당시 하원 의장이었던 뉴트 길리치라고 하는 네. 분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중국이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니까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네. 항모 전단 2대를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갈등의 기운이 좀 벌어지기도 했었다.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단기적인, 저는 이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반응은 어떠냐면 당장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그 페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니 그 전에 대만의 주요 농상품이 있건데 네네. 농상품 1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좀 내리긴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만의 차잉원 총통의 그 지지적 기반, 네네.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해당하는 곳이 이제 대만 남부 쪽인데 네네. 그쪽에 생산되는 게 주로 이제 농업과 관련한 생산 품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3일간 네네. 중국 내에 이제 무력 시위를 하게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군사적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게 중국 군사당국이 발표한 군사 예정 훈련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본토와 이 대만 사이에 좁혀 있는 이 대만 해협이 꽤 해상 운송 통로로서는 매우 맞아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이 동북아 삼국에서 유럽이나 중동으로 가는 품목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실제 불목에 따르면 1월에서 7월 동안 전 세계 컨테이너선 운반의 한 대략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갔고요. 적재 중량으로 따져보면 전체 규모의 거의 88%나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셧다운 된다? 이건 되게 좀 공급망으로서의 우리의 위기. 이미 지난해에 너무나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우려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증시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앞서 이 갈등은 좀 단기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펠로시 의장이 뭐 대만에 계속 주구장창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일단 네. 오늘 이제 차잉원 총통과 아마 공동 회담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 대다수가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대만을 좀 지지한다, 외교적으로도 계속 그랬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만, 그런 정도 선에서만 좀 밝혀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둘 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네네.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에 중간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산염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 측면에서는 뭐 말 다 했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은 인플레도 잡아야 되는 시점이고 성장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3월 양해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5.5%를 타겟 레이팅을 접어놨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갈 길이 좀 바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는 당장 뭐 이번 주 정도에는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또는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예전 2017년, 18년 발생했던 그런 미중 갈등처럼 네네. 그렇게 심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게 판단할 수가 네. 있는 거고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네. 그 1997년에 그 미국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사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만큼 부흥하기 그렇죠. 전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 방문은 대만 반도체 산업에 좀 취약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실제 이 펠로시 의장이 방문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네네. 이 전에 저희가 이미 치포 동맹과 관련한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치포 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대만 이런 중국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뭉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인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펠로시 의장이 그러니까 대만을 방문한 이슈보다는 오히려 그 치포 동맹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에 움직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워낙 좀 놀라운 일이 펼쳐져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또 오늘 준비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미리 챙겨놔야지 투자에 도움될 만한 일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고용 지표가 꽤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밤에 졸츠, 즉 구인 이직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 미국 연준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 고용과 관련이 워낙 좀 타이트하고 그렇죠. 빡빡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감소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공고를 많이 냈던 기업들이 이제 그 일자리 채용 공고 낸 거를 회수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네.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좀 더 노동시장과 관련한 텐션 자체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예상은 지난 7월달에 한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 25만 개보다 좀 더 낮은 수치의 일자리 증가나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고용 시장도 약간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좀 더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가 관련해서는 뭐 최근 오늘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크게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글로벌 식량과 관련한 했을 때 유엔에서 유엔 산하의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 식량 지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지수가 지난달까지 보면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보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 네네. 주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난 7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빅5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도 역시 테슬라였거든요. 지난달에만 무려 32%나 네네.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주총회에서의 핵심은 지금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해요. 주식을. 주식 분할을 하려고 네. 해요. 3대1로 하려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월 증시가 굉장히 시원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 반등했던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일단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좀 잘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뒤에도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 2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진행된과 동시에 이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빅5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주가 퍼포먼스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것. 특히 7월 중순 이후 셋째 주와 넷째 주에 보시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7월 FOMC 회의였던 것 같아요. 이제 7월 FOMC 회의 이후에 남은 그 9월달 FOMC가 대략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다소 시장에서는 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둘기파적으로 좀 해석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는 적정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궁금한데 사실 그 어닝 시즌, 이번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익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이 네. 좀 나타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반 분위기는 안 좋았다가 이제 거의 한 S&P 500기업 가운데 300개 이상이 아마 이번 주가 끝나면 300개 이상 거의 400개 가까이 그렇죠.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실적 발표가.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익 추정치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3, 4분기의 이익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문제는 2분기는 워낙 좀 낮아져 있던 눈높이가 좀 더 네네. 올라가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버티게 하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하반기일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하반기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볼 수 있는 지표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1분기는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었고,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마이너스 0.9% 정도 역성장을 했다고 이미 예비치가 나와 나왔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 역사적으로 평균을 한번 볼 필요가 네네.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실업률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이익과 관련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기업이 이게 하락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올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이익 사이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다운텀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했을까에 대한 부분에 네네. 대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올해까지의 이익 추정치 하향 정도는 이미 충분히 가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네. 시각이 좀 있기는 하는데, 향후에 좀 발표되는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8월 달 이번 주 이후에 넘어가면 8월 중순까지 다음 주까지 주요 소매업체들의 네네. 실적 발표가 맞아요. 또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네.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 향방이 또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말미에 네. 소매업체들이 재고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이 재고 처리를 위해서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네. 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리면서 미국 소비 심각한 거 아니야? 라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업체들의 주가 실적, 물론 이제 실적 시즌 초반에 월마트가 미리 좀 깔아놓은 경고를 했었어요. 게 있긴 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기업들에게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비 상황을 좀 살펴봐야지 하반기 전망까지도 좀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기업 이익들 그리고 전망치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GDP와 관련해서 정말 이게 침체냐 아니냐가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인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나온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일단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기술적 침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미국 경제분석국 그러니까 MBA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네네. 연구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경기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번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에서 본 부분은 전 부분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 소비 지출뿐만이 아니라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뭐 수출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좀 더 걱정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달 이번 달도 그렇고 다음 달까지 확정치가 발표될 때까지 매달 한 번씩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긴 한데, 이 해당 부분의 수치들이 좀 어떻게 바뀌는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걱정을 좀 덜어놔도 되긴 하겠지만, 이게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좀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나빴던 것도 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경기 침체로 선언될 가능성까지 염두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었고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